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 친선전 오늘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유로 예선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두 경기 치렀죠. 그리고 이번 주 해서 이제 또 두 경기 치르고, 뭐 나중에 이제 다음 시즌 돼가지고 주중에 또 치르고 할 겁니다. 주중이 아니라 이제 뭐 시간 빼갖고 하겠죠. 아무튼 유로 예선 있다는 거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제 거 뭐 잠깐 복귀하고 가면은 어디 있냐? 오즈 음, 박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오즈 박사님도 감사드리고, 일단 어제 뭐 야구 같은 반갑습니다. 경우에는 뭐 가장 좋아 보였던 요미가 진짜 힘겹게 이겼어요. 솔직히 초반에 점수 주고 LI 이거 뭐 망했다 싶었는데, 역시 바다가 그래도 요미가 좀 더 낫다는 걸 또 보여줬고, LG도 끌려갔는데 결국엔 뭐 이겨줬고, 비기닝 냈고, 그 다음에 뭐 오릭스 언더 마지막에 좀 위기 상황 있었지만 됐고, 라코버는 뭐 핵오버 떴고, KT도 배당이 역배라고 좀 쫄리긴 했는데 프레임 가져갔는데 그래도 이겼죠. 그리고 롯데 경기가 좀 아쉽네요. 저거만 했으면은 올킬 됐을 텐데 그거 다 와가지고 2사였나 갑자기 빗맞은 타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제 봤는데, 그러면서 연장하고 뒤져버려갖고 언더가 좀 안 된 게 아쉽고. 축구는 어제 이제 경기 몇 개 있었는데 그래도 여자 배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막 이게 배구 제가 이제 간혹 한 경기씩 말해주잖아요. 한 경기씩 말해주는데 다 근데 한국 경기였잖아. 안 질 것 같으니까 말해드리는 거지. 굳이 뭐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 마인 그냥 어제 뭐 잠깐 보고 잤는데 1세트인가 봤는데 그냥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냥 푹 잤네요. 그리고 캐나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볍게 이겨줬고, 그 멕시코 진행 중이라고 적었는데 저거는 시간이 그때라 갖고 적은 꾸르꾸르님 건데, 별풍선 100개 핵 오바 감사합니다. 떴죠. 핵 오바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뭐 개 털었고, 그다음 이탈리아 경기도 막판에 처먹혀서 언더 날렸고, 대신에 뭐 일본 경기 뭐 초반에 퇴장 나오고 뭐 개 핵마인 아레인도 결국엔 뭐 마인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캐나다 이겼고, 뭐 베네수엘라도 똥줄로 1대0으로 이겨줬고, 아무튼 뭐 축구도 잘 됐고, 그다음에 오후 야구도 잘 됐다. 물부가 뭐 살짝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별점을 좀 낮게 가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경기 하기 전에 그 공지 하나만 하고 갈게요. 공지. 뭐 미리 이제 제 거 이제 뭐 유튜브 구독이 되어 있거나 아프리카 있으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내일 이제 주말인데, 두 달 전에 친구들과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이 휴가 계획이 있어갖고 그거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내일 아마 뭐 휴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서 방송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멤버십 분들의 이제 표는 다 올라갈 겁니다. 일반 뭐 표는 다 올라갈 거고,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방송하면 아침에 이제 뭐 잠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내일은 뭐 방송은 미정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뭐 간단하게 공지를 해드렸고, 자, 첫 번째 한국 대 페루 친선전 경기 라인들부터 싹 다 하고 유로 예선 할게요. 간만에 휴가인데 1박은 좀 그렇다고요. 저번에 누구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잠깐 좀 길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방송은 안 했지만은 분석표 다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치고 왔다고 뭐라 하던데, 쪽지로 누가, 쪽지가 아니라 그때 누가 채팅으로 뭐라 했잖아, 또 쉬냐고. 근데 축구 해축 끝나고 난 시즌에는 좀 쉬어야지, 체력 보충을 좀 해야죠. 나도 사람인데. 한국 대 페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손흥민, 우리 흥민손이 탈장 수술을 했다. 근데 2주 보면 이제 보통 회복한다고 했는데, 근데 뭐 기사랑 이제 뭐 기자회견 뭐 보면은 뭐 벤치 대기하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잘하면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친선전이기도 하고 중요한 경기도 아니고 굳이 뭐 얘를 굴려가면서 쓰겠어요. 클리스만 감독이 이제 먼 미래를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죽어라 뛰어라 뭐 맞춰보겠다 하겠나. 내가 봤을 때는 벤치에 있다가 잠깐 나올 수는 있겠지. 아니면 완전 통으로 쉬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클리스만 체제에서 뭐 새로운 걸 발견했죠. 그 항상 보면은 수미에 우리 큰 정우 형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죠. 이번에는 소집이 안 됐습니다. 보통 뭐 요자리 하면은 그래도 뭐 손준호라든지 뭐 백승호라든지 뭐 이런 애들 써야 되지 않나. 근데 백승호도 없죠. 손준호는 그 뭐야 중국 그것 때문에 출전이 불가한 상태이기도 하고, 끼케야 뭐 박용우 정도 막 지금 집어넣고 하긴 하는데, 과연 이 자리가 뭐 백승호도 없고 손준호도 없고 그 다음에 큰 정우영이 없다. 잘 뭐 빌드업도 될까? 이 될까? 근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클리스만 체제가 결국에는 이제 공격 축구를 이제 구사한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게 될까라는 생각. 흥민이도 없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요새 핫한 강인이가 있긴 한데, 글쎄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선수들이 밑받침 주긴 한데,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한국이 이제 센터백, 주전 센터백 두 명이 없잖아요. 영건이도 부상으로 빠지고, 민재는 지금 바쁘죠. 저기 뭐 미넨에서 불러주고, 이제 맨유도 말은 없다 하지만은 자꾸 이제 입질 땡기고 있고 난리 브루스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한국이, 보통 이제 한국 친선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은 진짜 국대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근데 상대가 페루, 남미 중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죠. 그리고 소집 명단 봤을 때 대부분 소집은 됐어요. 근데 페루는 다른 이제 남미 애들과 비교했을 때 뭐 거출란, 유로파 뭐 그런 애들은 좀 없죠. 이번에 그 라니에리가 또 승격시켰잖아요. 칼리아리. 거기 이제 공격수인 라파둘라. 얘는 오늘 출전 불가하더라고. 걔 빼고는 뭐 딱히 유럽에서 엄청 이름 날리는 애는 지금 없죠. 그리고 페루 자체가 좀 노세아 팀이에요. 노세아 팀. 세대 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이 사이대가 많아가지고,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대 교체하고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스피드 면에서는 좀 뭐 볼 수 있고, 페루는 이제 노련미, 그래도 뭐 짬밥 있고 A매치 소화 많이 한 친구들이 있다. 그거의 대결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종특 뭐예요? 남미한테는 좀 많이 약한 편. 최근에 이제 친선전 우루과이전이랑 그 뭐 콜롬비아전 할 때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비기고 지고 했고. 근데 걔네보다는 급이 조금 낮긴 한데, 또 페루가 뭐 남미 월드컵 예선할 때도 보면은 그래도 피지컬적인 부분이 남미 그 갇혀있는 게 있기도 하고, 몸싸움에서 잘 안 밀리고, 그 다음에 실점 자체를 잘 안 하는 그런 케이스를 또 보여주고 있어서, 거기다 우리 지금 공격에 이제 흥민이 없는 거 솔직히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전력의 20% 이상은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혼자서. 그 부분도 좀 크고. 이 경기는 지금 뭐 한국이 센터백 주전 빠졌지, 흥민이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그 다음에 과연 삼선에 큰 정우영이 없을 때 뭐 승호도 없고 손준호도 없고 뭐 어떻게 할지 좀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뭐 페루도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페루 프렘 볼게요 저는. 그리고 원래라면 이제 클리스만이 딱 그 못 박았을 때 공격 축구 구사하겠다 해서 뭐 남미 경기할 때 그래도 한 골씩은 받긴 했는데, 오늘은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수비가 불안해서 우리나라가 실점도 많이 할 수 있긴 한데, 페루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격적인 뭐 특화 이런 쪽보다는 실점 뭐 덜하는 그런 케이스, 약간 수비 쪽이기 때문에 언더 볼게요. 언더. 됐죠? 간만에 한국 경기 한다고 입을 좀 많이 털었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인데, 뭐고? 스웨덴이란 뭐야? 뉴질랜드. 소집 명단 이런 거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래 해야 된다. 뭐 대충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 스웨덴은 수비 쪽이 조금 빈곤하긴 해요. 그래도 뭐 린델로프라든지 뭐 셀틱에 뛰는 친구, 마카비 뭐 엘라스에 뛰는 친구, 그 다음에 뭐 베테랑 이제 올선까지 이런 애들 소집이 되긴 했습니다. 뭐 중원에는 그래도 쓸만한 친구들이 많죠. 뭐 포르스베리라든지 칼손, 에크달, 클라손, 그다음에 뭐 스반벨이라든지, 그리고 토트넘의 뭐 클룹셉스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레오포츠남, 미틀란 이런 데 뛰는 애들 있고, 앞선에는 뭐 기존의 멤버들 그대로죠. 뭐 이삭이라든지 뭐 키아송, 엘랑가 뭐 요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집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친선전이라는 거,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그 4일 뒤에 오스트리아 원정을 가야 된다는 거. 유로 예선, 이거는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이 경기 때 얼마나 주축을 써줄지, 그
약간 주전을 다 안 쓰겠죠. 한 1.5군. 그래도 나름 홈이잖아, 얘네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쓸 거다. 근데 그이들이 얼마나 해줄지 그게 의문이고. 반대로 뉴질랜드, 뭐 피파 랭킹 자체만 보면은 저 100위 팀이기 때문에 벌레게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뭐 잉글랜드 3, 4부에 뛰는 애들 있고, 뭐 엠폴리 쩌리에도 있고, 뭐 덴마크에 그래도 있는 뭐 브렘비였나? 아무튼 그 팀에 뛰는 친구도 몇몇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뉴질랜드 하면은 그래도 EPL산 하나 있죠. 크리스 우드. 근데 얘는 소집이 안 됐죠. 크리스도 뭐 잠부상도 많고 이제는 국대 놔줄 때도 됐어요. 그래서 뭐 잔잔바리 애들 몇몇 있긴 한데 그래도 스웨덴의 전력이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뉴질랜드는 이거 다음에 카타르 또 원정이 있죠. 친선전. 근데 또 이런 애들이 이기고 하면은 그래도 포커스가 잡혀서 열심히 하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이 경기는 스웨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홈이기도 하고 1.5군 돌린다고 해도 전력 차가 그래도 나지 않을까. 근데 뉴질랜드가 그래도 뭐 다른 이제 뭐 아시아 쪽과 이제 비교했을 때뭐 오세아니아 쪽이긴 하지만은 피지컬은 있기 때문에 뭐 좀 수비 이런 거는 좀 기깔나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인슨까지 보겠습니다.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언더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르비아 대 이제 요르단. 이거는 중립에서 하죠.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이 경기 뭐 결국에는 세르비아가 마찬가지로 이제 불가리아 유로 예선이 있죠. 원정 4일 뒤에 똑같이 이것도 친선전이기도 하고 뭐 대충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세르비아는 지금 블라우비치랑 그다음에 뭐 미트로비치, 그다음에 요비치 공격 라인들을 뭐 대거 지금 제외시켰죠. 뭐 부상이 있기 때문에 블라우비치도 그렇고 미트로비치 대가리도 그렇고 요비치는 뭐 이제 좀 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스트라이커 소집 명단이 뭐 2명밖에 없죠. 물론 이제 공미 라인들 그냥 공격수로 쓸 수 있는 친구들 뭐 두리치라든지 타디치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뭐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 뭐 코스티치라든지 밀린코 사비치, 루키치 뭐 이런 애들 있고, 세르비아도 지금 보면은 수비 라인이 좀 그래요. 원래 이제 뭐 벨리코비치라든지 미스티치, 나스타시치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조금 이제 주축이 아닌 애들이 좀 신빙 애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르단이 세르비아 상대로 가두면서 공격하겠어요. 물론 이제 한 번의 찬스, 세트피스, 뭐 역습 이런 거에서는 뭐 좀 가져갈 수 있긴 한데 이 경기 자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 인간들 없다고 해도 분명히 이제 가돌이 양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눕방하는 이 요르단 상대로 제대로 뭐 골을 꽂아 넣을 수 있지 그게 의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르비아가 클래스가 훨씬 더 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공격수 라인이 없다고 해서 골을 못 넣진 않잖아요. 그래 타디치도 넣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뭐 사스올로의 주리치치도 넣을 수 있고 뭐 조용기도 마찬가지. 세르비아 승 보고, 그리고 뭐 과거의 데이터를 좀 접목시키자면은 바레인 상대로도 원정이었는데 뭐 5대1로 대승하셨죠. 물론 이제 바레인과 요르단에 비교했을 때 요르단이 좀 더 낫긴 하지만은 뭐 크게 의미 있나? 그때도 뭐걔 가돌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르비아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버 사이드 볼게요. 이 경기는 오버로. 왜냐면은 아까 그 뉴질랜드 자체는 그래도 뭐 좀 버티는 걸 많이 보여줬고, 요르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제 보통 눕방하고 잘 버텨주는 그런 거 보여주긴 한데 얘네는 잘 못한다 그런 거. 그리고 세르비아도 마찬가지 공격 축구 구사하잖아요.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독일. 폴란드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하냐. 이것도 짧긴 하지만 폴란드 이제 다음 경기가 몰도바 유로 예선이죠. 나름 그래도 몰도바는 좀 약체니까 폴란드가 뭐 그래 나름 강팀인 독일 상대로 스파링 얼마나 뭐 많이 뛰겠어요. 몇 번 안 하는데 그래도 다음 경기가 유로 예선이 잡혔다고 해도 뭐홈 경기이기도 하고 1.5군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상은 쓰지 않을까, 뭐 레반 이런 애들 튀어나오지 않을까. 폴란드도 지금 소집 명단은 뭐 거의 대부분 있긴 해요. 뭐 빠진 애들 해봐야 뭐 에스턴의 캐시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고 피용텍 빠지고 그 다음에 짬밥 좋은 크리초비아 미드 빠진 거 빼고는 뭐 여러분이 하시는 이제 뭐 레반도프스키, 밀리크, 그 다음에 아스날의 키비오르, 그 다음에 나폴리의 지엘린스키, 페의 스지만스키, 뭐 베드나의 베레딘스키, 슈체스니 뭐 이런 애들 다 소집은 됐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저번 친선 때 제가 말해드렸으니까 굳이 말 안 할게요.
근데 독일이 지난 이제 홈 경기 독일 홈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상대로 3대3 비겼다. 근데 뭐 그런 게 있죠. 뭐 비기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한다. 그럼 계속 전쟁 중이었으면 계속 유로선도 이겼어야지 왜 못 이기노? 그냥 뭐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겼던 그런 부분. 독일은 그때도 말했지만은 유로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친선전만 해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전술 실험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크라이나 경기 때도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소집 명단을 봐도 몇몇 빠져있는 상태긴 한데 괜찮았고 확실히 폴란드보다 뭐 공격적인 부분 좋고 폴란드가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기도 하고 공격이 살아난 독일이라면은 충분히 뭐 잡지 않을까. 뭐 수비적으로 나온 애들한테는 독일이 뭐 공격력이 안 좋을 때는 고전하겠지만은 오히려 뭐 반대 케이스기도 하고 독일 승.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콜롬비아 대 이라크. 자, 이 경기도 중립 스페인에서 합니다. 콜롬비아 홈에서 했으면 더 열기가 뜨겁고 좋았을 텐데 이제 콜롬비아는 이제 우리 늙은이 완전 늙었긴 아니긴 한데 나랑 나이 비슷하긴 한데 자파타랑 무리엘 이제는 소집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하메스라든지 팔카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갖다 버리는 그거고 걔네 빼고는 이제 다 소집됐어요. 뭐 리버풀의 디아즈,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의 보레, 그다음에 크펠의 레르마, 그다음에 뭐 콰드라도 수비에 그래도 토트넘에서 산체스 욕 먹었지만은 여기서는 뭐 국대 중에 한 명이고 미나 뭐 등등등등. 반대로 이라크는 뭐 자국 애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죠. 중동 애들 그리고 사우디 리그 뭐 태국에 좀 뛰는 애들 몇몇 소집했고 뭐 급 차이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친선전이라는 거 그리고 지근의 홈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다는 거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남미들이 뭐 특히나 이제 뭐 아시아 쪽 애들 뭐 중동 애들 이런 애들도 잘 때려잡고 클래스 차이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콜롬비아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보단 언더가 맞지 않나. 이라크 뭐 전형적인 침대 축구 구사하는 팀이기도 하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뭐 득점력이 그렇게 특출난 팀은 아니잖아요. 앞선 라인을 봐도 뭐 디아즈 보레가 있긴 하지만은 국대에서의 임팩트는 뭐 좀 떨어지기도 하고 콜롬비아도 뭐 그냥 기록지만 뭐 여러분이 살펴봐도 뭐 어떤 흐름인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이거 구구절절 계속 말하면 뭐하노. 그냥 경기 자체도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많이 하고 칠레 대 도미니카. 이 경기는 이제 칠레 홈에서 하죠. 칠레 홈 친선전인데 홈에서 한다. 버프가 있죠. 분명히 관중들이 오겠죠. 칠레가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뭐 비달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산체스도 아직도 뛰고 있죠. 마르세유에서 골 잘 넣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디아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풀가루도 그 플라멩고인가 거기로 갔더만 비달이랑 같이 뛰고 있더만 뭐 요정도. 나머지 뭐 수비 라인에 뭐 늙은 이제 메델이라든지 난 모나코의 마리판 뭐 등등등등. 아무튼 좀 많이 노쇠화가 됐죠. 옛날에 칠레 느낌이 안 되길 하고. 근데 상대는 도미니카라는 팀이 축구에서 내 본 적이 잘 없어요. 도미니카는 야구하는 팀 아이가? 왜 축구하러 나왔노? 보니까 이제 대부분 뭐 자국 리그인데 도미니카 리그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볼리비아 리그 뛰고 있던데 대부분 답이 없죠. 아무리 칠레가 노세화되고 벌레라고 해도 거기다 홈인데 이거는 이겨주겠죠. 그래서 핸디도 END잖아요. 칠레 따위가 무슨 END인데 도미니카는 야구죠, 야구. 칠레 마인슨.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하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유로 예상할게요. 핀란드 대 슬로베니아. 물 좀 마시고. 자, 핀란드 대 슬로베니아. 일단은 핀란드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수 다들 아시다시피 뭐 푸키, 포우 양팔로 다 소집은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수비 라인에 좀 몇몇 빠졌네요. 그리고 미도도 예전 같지 않고 좀 몇몇 빠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뭐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블락이 부상으로 지금 뭐 결장이죠. 그 다음에 뭐 미드에 그래도 나름 쓸만한 크루티치도 결장. 근데 그래도 뭐 네임밸류급적인 부분 뭐 그리스에 뛰는 애들 오디네세 뭐 살레르니 쩌리짱들 그 다음에 뭐 라이프치 서브 애들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스포라르가 부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공격수 뭐 복귀했죠. 그다음에 뭐 수비 라인들도 뭐 다 유럽에 뛰는 뭐 우디, 앙제, 뭐 엠폴리 뛰는 친구들 뭐 구성되어 있고 뭐 단지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수비와 미드도 예전 같지 않는 핀란드 상대로는 충분히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역배 받은 것 같은데 슬로우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슬로베니아도 원래라면 이제 골을 엄청 잘 넣는 팀도 아니고 치고받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긴 하죠. 뭐 최근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뭐 득점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근본 생각해야죠. 핀란드도 결국에는 뭐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좀 강점을 보이는 그 국대 팀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그런 것도 잘 커트를 해내기 때문에 언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그리스 대 아일랜드. 그리스도 뭐 그냥 대표적인 선수 몇몇 적어주자면은 야코마키스, 그 다음에 앞선에 파블리디스, 뭐 알크마르 뛰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뭐 바카세타스, 그 다음 뭐 켈른 서브 골잡이죠. 그 다음에 뭐 치미카스, 리버풀 뛰는 애. 나머지는 뭐 유로파 애들 많죠. 뭐 트라보존스 프로, 알크마르, 노리치, 뭐 올림피아코스, 아테네 등등등등등. 아일랜드는 뭐 당연히 뭐 프리미어 리그 쪽에서 뛰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나 뭐 아일랜드 수비 라인은 괜찮죠. 뭐 콜먼이라든지 도어티, 이건, 뭐 콜린스, 뭐 조너셔, 물론 2부 팀 애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몸 담갔던 애들 많고 앞선에는 뭐 요새 조금 요새는 잘 못 나오고 있긴 하죠. 그 브라이턴의 서브 골잡이 퍼거슨이라든지 뭐 노리치의 이다 뭐 등등 그대로 뭐 소집됐고 요경기 자체도 뭐 결국에는 둘 다 공격적인 앞선의 화력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물론 이름을 봤을 때는 또 뭐 파벌리디스라든지 야코마키스 뭐 이런 애들 있어서 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리스가 공격력이 엄청 강했던 그런 날들은 잘 없죠. 뭐 최근에 근래 와서 뭐 친선전에서 2골씩 3골씩 받고 있긴 한데 아일랜드가 그래도 수비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원정보다 이제 홈에서 실속을 좀 챙기는 팀이기도 하고 용기도 뭐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승패 라인은 뭐 굳이 보면 아일랜드 프렌이 맞지 않나. 그냥 뭐 굳이 보면 아일랜드 프렌 쪽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지브롤터 대 프랑스.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프랑스 뭐 오파메카노 그 다음에 테오 정도 미정이고 뭐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뭐 베레투, 디뉴, 킴펜베, 라비오까지 빠지고 캉테, 뭐 포그바, 기행두지 뭐 이런 애들 빠지고 그다음에 뭐 바란, 벤제마, 요리스 국대 은퇴했죠. 뭐 이런 애들 빼고 소집한 거 보면 앞서는 괜찮거든요. 뭐 지루, 그리즈만, 음반페, 뭐 코망, 덴벨레, 콜로무아니, 은쿠쿠, 티랑 뭐 괜찮은데 중원이 아무리 레알 그 기호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추아멘이랑 뭐 카마빈가 그다음에 카마라 뭐 이 정도 있긴 한데 진짜 옛날에 비해서 미드 라인 자체가 물론 이제 공미 뭐 수미 이런 애들 해가지고 땡겨서 쓰긴 하기는 되지만은 진짜 옛날보다는 미드 라인이 더럽게 없긴 하다. 뭐 수비 라인이야 뭐 쿤데 뭐 디사시 맨디 뭐 파바르 뭐 포파나 뭐 이런 애들 있으면 되니까. 근데 뭐 요거는 그냥 잠깐 이제 뭐 어떤 애들 소집됐는지 알려주려고 적어놓은 거고 뭐 이거 답은 뭐 결국에 프랑스 마인의 오버겠지 뭐. 플러스 안돼 뭐 이거는 그냥 찍기 싸움이죠. 근데 저거는 뭐 이번에 소집이 어떻게 됐다 이것만 알려주려고 말해준 거고. 그다음에 요 경기 잉글랜드도 지금 보면은 뭐 벨링엄이라든지 뭐 다이어 필요 없지만은 뭐 칠웰, 리스 제임스, 마운트 그 다음에 강등당한 우리 워드 프라우스, 게털링 결장입니다. 나머지 이제 많죠. 뭐 빅포드, 맥가이어, 트리피어, 쇼, 아놀드, 밍스, 핸더슨, 라이스, 그 다음에 갤러거, 에제, 케인, 레시포드, 사카, 뭐 메디슨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뭐 맨시티 애들이 많잖아요. 필포든이라든지 그릴리시라든지 워커, 스톤스, 뭐 필립스 얘네들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챔스 우승하고 좀 한 주 동안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는 몰타 버러지 아닙니까? 뭐 이런 애들 상대로는 좀 쉬게 해주겠죠. 다음 경기 좀 더 집중하는 게 맞고 얘네들 아마 안 나오겠죠. 뭐 굳이 나올 필요가 있나. 이것도 잉글랜드 마인승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까지.
뭐 몰타가 요새 뭐 조금 뭐 좀 뭐 하는 것 같처럼 보이긴 한데 그래도 잉글이랑 급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마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탈리아한테 2대0을 아쉽게 졌으니까 잉글 END부터 시작하니까 이 인간들도 못 이겠는데 근데 현상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탈리아보다 잉글랜드가 공격 라인들도 빵빵하고 예전에 이탈리아 느낌이 좀 안 나기도 하죠. 일단 북마케 대 이제 우크라이나. 자, 이 경기 잠깐만요. 자, 이 경기 일단은 북마케 뭐 나름 유로파 애들 많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데미는 어느 순간 이제 베이징 공항가 있네. 그다음에 뭐 리스토브스키, 알리오스키, 바르디, 엘마스, 그다음에 뭐 네스트롭스키 뭐 등등등 소집될 애는 다 소집됐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저번에 말했죠. 이건 독일이랑 친사했을 때 그때 이제 말했는데 그때 애들이랑 뭐 비슷하게 다 나오겠죠. 끼케야 뭐 결장해봐요. 진첸코 뭐 야렘추크 뭐 코노플리앙카 요 정도 오기 때문에 북마케도 잠깐 이제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존나 뭐랄까 갑자기 잘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 뽕이 다 떨어졌는지 이제 경기력이 썩 그렇다. 뭐 네이션스 리그 때 봐도 불가리아한테도 치고 조지한테도 심지어 원정에서 또 들어왔고 잡은 거에 끼케바 뭐 지브롤터 옛날에 그 마케도니아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뭐 독일과의 경기에서 친선전이었긴 하지만은 뭐 좀 밀리긴 했지만은 저력을 또 보여줬고 또 여러분이 뭐 항상 말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버프도 있을 거고 경기는 뭐 오크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웨일스 대 아르메니아. 웨일스 뭐 그냥 뭐 베일 은퇴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죠. 수비수 라인에 뭐 벤 데이비스 아직도 뛰고 로버츠, 암파두, 메팜, 로돈, 뭐 윌리엄스, 중원에 이제 늙은이 램지, 그다음에 플럼의 윌슨, 앞서는 뭐 테어한 제임스, 다니엘 제임스, 그다음 키퍼 뭐 존스 등. 그다음에 키퍼는 뭐 레스터의 워드 키퍼도 있고, 근데 아마 헤네시 키퍼가 돌아왔기 때문에 추측으로 쓰겠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는 뭐 그냥 소집 명단 봤을 때 수비 라인 뭐 대부분 다 수비했고 뭐 미키타는 옛날에 은퇴했고 그리고 옛날보다 소금 세대 교체를 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급적인 부분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 경기 자체는 웨일스가 물론 유리하죠.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당연히 뭐 네임밸류적인 급도 긋고 뛰고 있는 리그 자체에서의 그 갭 차이도 나는데 웨일스 경기를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보면은 시원하게 이겨준 기억이 잘 없어요. 뭐 좀 약팀을 만났을 때 뭐 벨라루스전 그때 5득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외에는 좀 뭐랄까 벌레 같은 팀들 만나도 좀 힘겹게 이겼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베일도 은퇴하고 믿을 인간이 딱히 없다. 근데 아르메니아도 촌나오게 못하긴 하는데 세대 교체하면서도 지금 더럽게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난 유로 예선 때 터키전 막 비기고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웨일스의 배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은 배당이 1.31에 맨날 낑낑거리면서 이기는 인간들. 근데 그래도 웨일스 승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원하게 웨일스가 이기는 경우는 잘 없다. 뭐 차라리 뭐 배당 높은 뭐 언더를 찍어 보셔도.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라트비아 대 티르키예. 라트비아 뭐 대부분 소집이 되긴 한데 팀 내 득점 1위 결장이네요. 뭐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티르키예는 뭐 토순, 그다음 위날, 일마즈, 야즈즈, 늙은이들, 그다음에 수비 라인의 세인지 뭐 부상으로 지금 빠지죠. 뭐 요거 빼고는 나머지 다 소집됐습니다. 앞선에 윈데르, 그다음에 샬케 공격수, 뭐 갈라타사라이, 그다음에 중원이 나쁘지 않죠. 뭐 차라노글루에다가 지금 코쿠가 어디 갔노? 코쿠가 벤피카로 갔나? 아무튼 그렇고 돌문의 웨즈카. 그다음에 뭐 수비 라인은 쇠인지 없어도 카박, 뭐 데미랄, 뭐 셀릭 이런 애들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쓰면 될 것 같고. 뭐 이 경기 자체도 티르키예가 우세하죠. 근데 이제 라트비아가 뭐 그래도 뭐 자국에 뭐 리그도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가끔씩 보면은 월드컵 예선 때 막 노르웨이한테도 뭐 비기고 그리고 뭐 이 터키 상대로도 뭐 홈에서 2대1로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엄청 뭐 대패를 당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번에 이제 또 원정 가가지고 3대3으로 또 맞다이 치면서 비겼죠. 근데 터키를 자세히 보면은 인간들도 뭔가 좀 의문점의 경기들 막 쓰나미 되는 그런 경기들을 좀 많이 하는 인간들이긴 한데 그래도 뭐 유로 예선이기도 하고 지금 터키가 뭐 순위에서도 웨일스, 크로아티아한테 밀리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뭐 장난질 안 하고 잡겠죠. 그래서 전력에서는 확실히 뭐 터키가 우위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터키 봐야 되지 않을까. 티르키예스.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 굳이 보면. 그다음에 14번째 덴마크 대 북아일랜드. 덴마크야 뭐 선수층도 뭐 좋죠. 뭐 굳이 적을 필요 있나? 뭐 슈마이켈 키퍼를 필두로 해가지고 앞선에 이제 뭐 덴마크, 홀란드, 헤이룬드에 뭐 브레이스웨이트, 뭐 테물이긴 한데 국대에서 좀 쓸만하고 요나스 윈드 중원이 뭐 나쁘지 않죠. 뭐 에릭센도 이제 다시 돌아왔고 호이비에르 그다음에 담스고르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젠슨 있으니까 되고 그다음에 수비 라인들도 뭐 요르겐센, 크리스텐센, 뭐 메울레, 키에르 뭐 안데르센 뭐 등등등등등 뭐 전력적인 부분 좋죠. 그다음에 북아일랜드도 그 아일랜드처럼 그 아일랜드 들어간 애들은 다 수비 라인은 그냥 좀 쓸만해. 뭐 레스터의 조니 에반스라든지 뉴캐슬의 루이스 있지만 루이스는 부상으로 못 나오고 와포드의 캐스카트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썬더랜드 뭐 볼튼에 뛰는 친구들 몇몇 그냥 결국에는 뭐 수비 라인들은 얼추절추 뭐 하는데 앞선에 대한 부분은 심지어 이번에는 뭐 항상 소집했던 뭐 마제니스라든지 와싱턴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소집이 안 된 것 같은데 더욱더 뭐 힘들 거고 잘 버티냐 못 버티냐 잘 버티면은 승점 1점 1대1 가져가는 건데 결국에는 못 버티지 않을까. 덴마크가 물론 그 지난 경기 좀 충격이긴 했어. 그 기억이 좀 나네. 그 덴마크랑 카자흐스탄이랑 경기인데 카자흐스탄이 그 원정 갔잖아요. 그것도 졌잖아 심지어. 그 경기가 충격적이긴 한데 이번엔 뭐 제대로 하겠죠. 저 경기도 뭐 덴마크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덴마크 승? 그 다음에 뭐 핸디는 수비가 좀 그래도 되는 팀이긴 하지만 덴마크가 북서겠지. 뭐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산마리노 대 카자흐스탄인데 뭐 말할 필요가 있나. 산마리노 그냥 승점 자판기고 카자흐스탄 대부분이 자국 리그긴 한데 아스타나 거기에 뛰는 선수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팀을 여기로 데리고 왔다 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조직적인 측면 뭐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핸디가 END 붙어갖고 좀 역겹긴 한데 그래도 뭐 찍을 거는 마인 아니면 햄머 아니에요. 그냥 마인 찍을게요. 됐죠? 카자흐스탄이 네이션스 때 잠깐 돌풍 불으켰죠. 막 슬로바키아 잡고 뭐 아제르바이잔 잡고 막 무패 행진 되어 가운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덴마크 상대로 유로 예선 잡은 거 보면은 그래도 뭐 흐름이 좋으니까 햄머보단 많이 찍는 게 낫지 않나. 산마리노야 뭐 어느 팀과 붙어도 대량 실점하는 팀.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막 2점 차로 끊어가긴 하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뭐 북아일랜드보다는 흐름이 좀 더 좋지 않나. 다음에 안도라 대 스위스. 안도라 뭐 대부분 자국 애들 있고 뭐 스페인 쩌리짱 애들 몇몇 있고 그다음에 스위스는 이제 결국엔 로톰바 엠볼로 정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는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소집됐죠. 뭐 세페로비치라든지 자카 그리고 이제 샤키리도 다시 돌아왔더라고. 그다음에 플루로 자카리아 뭐 스테펀 뭐 페르난데스 수비 라인에는 이제 파비엔 쉐어 아칸지 엘베디 뭐 등등등. 보면은 근데 스위스가 좀 아쉬운 점은 그거죠. 결국에는 수비 라인과 수비형 뭐 미드필더 라인들, 미드 라인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도 이제 뭐 스페인처럼 물론 어제 스페인 2골 넣었다고는 하지만은 공격력이 앞선에 뭔가 임팩트 강한 친구가 없다. 엠볼로까지도 부상을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은 안도라 정도는 뭐 스위스가 요리하겠죠. 여기도 뭐 스위스 END부터인데 스위스 마인승 보고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냥 스위스 혼자 골 넣는 사이드 안도라 빵골.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끝나노 왜 이렇게 많노 경기가. 벨라루스 대 이제 이스라엘. 요 경기만 지금의 홈에서 못하죠. 헝가리입니다. 중립. 그래서 홈발 뭐 이런 건 없다. 벨라루스 뭐 대부분 소집은
있다고 뭐 보네요. 그리고 자국에 뛰는 애들이 많죠. 뭐 바테보리소프라든지 디나모 민스크.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스라엘 쪽, 키프로스 쪽 뛰는 애들.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대표적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이제 올라오는 몇몇 팀들 있죠. 뭐 하포엘이라든지 마카비 테라비라든지 뭐 그래도 이름값 있는 나 애들이 대부분이 있죠. 얘네도 이제 자국 선수들 많고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세대 교체 중이죠. 수비 쪽에도 다사만 남겨놓고는 나머지 거의 다 신빙 애들. 그리고 미드는 그나마 좀 경험치 있는 애들 있긴 해요. 그리고 앞선에는 플럼에서 지금 윙어를 뛰고 있는 솔로몬, 그 다음에 뭐 그라나다의 공격수 와이즈만, 뭐 요 정도. 세대 교체 중이긴 한데 그래도 경기력이 폭망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벨라루스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 벨라루스가 루마니아의 경기에서 얘네도 좀 세대 교체하고 있어서 조금 뭐 비비는 형식의 성과를 보여주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홈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도 보면은 홈에서 했을 때 확실히 뭐 열기가 뜨겁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원정에서 이 정도 배당이면은 홈에서는 오늘 얼마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원정이 좀 이스라엘 패급 경기를 많이 보여주긴 한데 그래도 벨라루스보다는 급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사이드 볼게요. 오버사이드 보는 이유는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세대 교체하는 애들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신을 못 차려요. 골을 좀 많이 넣는 그런 욕심이 가해서 그런가. 보통 수비를 잘하는 팀들 보면은 나이가 좀 많은 그 사람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야 돼요. 연륜미가 있고 베테랑. 좀 어린 애들은 그런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수비 때 그런 걸 잘 못하죠. 하면서 이제 익숙해져다 보니까 좀 세대 교체하는 팀들은 언더찍기가 좀 그래요. 오버. 그다음에 여덟 번째 코소보 대 이제 루마니아. 자, 이 경기. 코소보 나름 이제 유로파 애들이 뭐 질비한 팀들 아닙니까? 우리 민재 파트너 라우마니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 토리노의 센터백인 뭐 보즈보다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독일 뭐 스위스 뛰는 애들 그다음에 미드라인들도 뭐 셀리나 스토크시티 뛰고 있고 그다음에 라시차 뭐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했죠. 그다음에 앞선에 우리 광인이 파트너.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국 컬렉션은 한국이랑 좀 손발이 맞는 애들이 많네. 민재랑 강인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샤니는 근데 클레르몬 공격수인데 아마 부상을 못 날 것 같고 그래도 뭐 나름 유로파 애들 뭐 즐비한 그런 팀이죠.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애들 몇 명 없고 그냥 반주전급 애들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루마니아야 뭐 대부분이 이제 자국에서 뛰는 클루지에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고 뭐 세리 2, 3부 애들 섞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 중이에요. 세대 교체 중이고 그나마 뭐 희소식은 한동안 좀 부상으로 빠져있던 뭐 주포 공격수 팀 내 아마 득점 2일 거예요. 푸스카스가 복귀했다. 하지만 라즈만 마린 미드 에이스죠. 라즈만 마린이 부상으로 빠지고 수비 라인에도 얘 키리케슈도 지금 뭐 빠져있는 상황. 조금씩 둘 다 누수는 있어요. 코소보는 뭐 라샨이라든지 뭐 베리샤, 뭐 제그로바가 빠져있고 여기도 라즈반 마린이랑 뭐 키리케슈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랄까 근데 그래도 코소보가 루마니아보다는 뭐 이렇게 이름값이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생각 외로 그 잠깐 돌풍을 불었을 때 그 이후로는 좀 그래요. 경기력이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조직력이 좀 모래알 같은 느낌? 반대로 루마니아는 자국에 뛰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기본방어는 항상 무난하게 자기들이랑 진짜 비슷한 뭐 급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 경기 자체가 또 루마니아가 역배니까 루마니아 프렌 쪽으로 찍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 루마니아 프렌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굳이 보면 오버 굳이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